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배우는 중국어 간체 번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진은 마카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간판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카오식 한자도 있고 그리고 번체로 되어 있겠죠. 중국은 본토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보통 번체를 사용합니다. 번체 한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보여드릴 겸 겸사겸사 한자를 한번 추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오먼 당자이 各业 工人 互助会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마카오는 광동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진 않겠죠. 제 광동어 발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국어 보통화 발음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오먼, 아오먼, 그렇죠? 상당히 복잡한 글자이고요. 간체자라고 해도 번체자와 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급수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이름 정도 되겠죠. 물가. 그다음에 먼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의 간체자입니다. 문자의 간체자. 점 찍고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점 이렇게 찍으면 좋지만 그냥 점 이렇게 찍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 귀엽게 쓸 때는 발음은 아오먼인데 아오먼이 무슨 뜻일까요? 옆에 국기는 아니죠. 국기라고 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국이 특별행정구 자치구의 깃발입니다. 아오먼은 마카오를 말합니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보통 쓰죠. 마카오. 혹은 마카오라고도 쓰는데 사실은 마카오가 더 맞는 표현이지만 대부분 마카오를 유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오먼이라고 얘기해서 문자 이렇게 쓴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간체자는 이렇게 쓰고 번체자 혹은 우리 정자체도 똑같죠? 이렇게 씁니다. 아오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왜 마카오란 이름이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좀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유력한 설은 마카오에 보면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마 템플이 있습니다. 사원이죠. 아마. 근데 아마 템플이 마각의 묘입니다. 마각묘. 그래서 마각 이렇게 되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처음에 물어본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상륙한 이곳이 어디냐? 이 지역을 물어봤을 텐데 마침 그때 그 아마를 기리는 사원 앞에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지인이 잘 못 알아듣고 이 사원의 이름인 마각, 아마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마각이 마카오가 됐다. 정말 가장 좀 드라마틱한 그 이름의 유래가 아닐까, 명칭의 유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 포르투갈 사람의 귀에는 마각, 마카오 이렇게 들었겠죠. 모르겠어요. 아마각. 아는 빼고. 그래서 지금 마카오가 됐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국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문이라고 얘기한다. 중국에서나 현지에서도 아오먼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마카오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문 마카오를 뜻하고요. 땅츠 이런 한자는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건 새끼라는 뜻인데 이거는 더더욱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연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재밌게도 이거를 타이파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 말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국기를 얘기했는데 오성훈기가 들어간 거는 1999년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포르투갈에서 어떤
깃발을 만들어서 사용했겠죠. 네. 그중에 이제 오성홍기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돌아갔으니까 있는 거고, 이 세 개가 이제 마카오의 대표적인 섬 세 개를 얘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연꽃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이파 섬인데, 예, 그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이거를. 네, 마카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한자를 볼 수 있는데 지명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입 벌릴 감자를 쓰든 아니면 새 을자를 쓰든 지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곳은 쓰이지 않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통용되는 같은 글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명이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파 섬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오만 마카오 타이파 섬. 그 다음 보시면 끄예 이렇게 돼 있는데 번체자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업이니까 그렇죠? 각종 사업, 각종 직업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래 삐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삐쳐서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쪽이 잘못 쓴 거긴 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는 한자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원래 삐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되는데 재미있게도 간체자로는 그 윗부분만 머리 부분만 따서 좀 길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만 따는 게 재밌죠. 이렇게 대신 쓰실 때는 이걸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길게 써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각종 직업, 그 다음에 꽁렌, 잘못됐네요. 일청입니다. 꽁렌 하면 이거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라오동저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고 꽁렌이라고 하면 이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렇죠? 꽁렌. 자, 이거는 뭐 간체 번체 따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후주회 되겠네요. 마지막 글자 후주회. 이거는 서로 호자죠. 이거는 도울 조자고 이거는 모일 회자의 혹시 간체 혹은 신자체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약자로 쓰긴 하는데 후주회는 뭘까요? 서로 돕는 모임이니까 무엇일까요? 서로 돕다. 그렇죠? 서로 호자 말고 서로 상자도 있죠. 상호할 때. 우선 상조회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상조회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호조회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마카오, 타이파, 직업, 각종 직업, 노동자, 상조회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죠? 보실까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건 타이파니까 넘어가고요. 땅츠. 그 다음에 파오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오주라는 말은 사실 많이 안 쓰고 중국어의 표준어, 보통화 기준 표준어는 파오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죽이죠. 근데 이렇게 싸서 구울 포라는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사실은 폭죽에 대한 한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옳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포죽이나 폭죽이나 동의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중국어에서는 표준어에 가깝다. 폭죽 되고요. 불 터질 폭자 같은 경우는 한국 어문의 기준엔 4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싸서 구울 포자 같은 경우는 특급에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살짝 행서처럼 보이는데 이 쌀 포자 있죠. 뭔가 감싸 안을 포자. 어머니의 탯줄과 아이를 상징했다고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얘를 몸 기자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약자, 그러니까 신자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예, 쌀 포자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다. 예, 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틀린 한자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모일 회자를 보시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네. 다시요. 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도 쓰는 걸 이체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연습할 때 굳이 이렇게 연습할 필요는 네, 없겠죠. 네, 그래서 타이파, 폭죽, 예, 공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공련회, 그렇죠? 노동자가 공련이었죠. 공인. 네. 그러니까 공회는 노동자 모임이니까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타이파 폭죽 노동자 조합, 노동조합, 폭죽 노동조합도 있나 봐요.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공회는 뭐 이렇게 똑같이 쓰면 네, 되겠죠. 간체 번체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예, 이제 좀 이 간판이 이해가 되는 거죠. 澳门또 당자의 各业工人互助会 혹은 当宰 예, 炮竹工会 네, 대나무 죽자죠. 그래서 마카오, 타이파, 각종 직업 노동자 상조회 혹은 타이파 폭죽, 그렇죠? 폭죽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fireworks죠. 네, 이렇게 바바방 터뜨리는 거.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밑에 보시면 네, 마카오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예,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예, 그래서 밑에 보면 포르투갈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에 가보면 마카오의 간판이나 이런 거에는 포르투갈어가 아래쪽에 이렇게 병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네,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모두 다 끝이 나고 이제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카오에 한번 가실 일이 있을 때 비자도 필요 없거든요. 네, 한번 가셔서 그 특이한 네, 문화의 어떤 융합, 그리고 간판, 한자, 포르투갈어, 영어가 섞여 있는 이런 간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네, 설명이 길었는데요. 네, 오늘 또 6번째로 사진으로 배우는 중국어 간체 번체에 대해서 살짝 추가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한자만 이제 써서 연습하는 간략본도 나중에 한꺼번에 통합본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